안녕하세요. 업무의 잔머리마왕 잔마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커서, 그 커서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다라고 제가 제안했었던 컴포저스, 그 컴포저스 기능을 활용을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시로 리팩토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회사에서 실제 사용하는 이미지 판정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었는지를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만들었던 간이 이미지 판정기에서 그 뒤로도 사실은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되어서 지금 보시는 이 코드와 같은 이 코드가 만들어졌고 이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요, 이와 같은 구이 화면이 뜨고요. 이 구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 버튼에서 이 6종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위에 있는 4종류는 비슷한 종류입니다. 어떤 이미지에서 검은 점 또는 흰 점을 찾는 로직이 4개의 버튼에 해당하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밑에 있는 이 로직 2개가 좀 추가된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라인 저지 같은 경우는 경계면이 있을 때 가장 길이가 긴 경계선이 완벽한 직선인지 중간에 우둘투둘하게 튀는 점은 없는지 이것을 찾아내는 로직이 라인 저지 로직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있는 닷 저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검은 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찾는 이런 로직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이외에도 회사에서 여러 요구사항이 계속 추가됨에 따라서 아마도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계속 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게 필요한 기능들은 잘 구현이 되었고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지만 제가 기능을 계속 추가를 해 가다 보니까 점점 이 소스 관리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게 봤을 때 3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만든 이 코드 자체는 하나의 코드 안에 모든 소스 정보들을 다 집어넣었고 이 부분을 좀 크게 분류를 잘 해서 집어넣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마다 해당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산발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정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분산되어 있는 내용에서 여기서 찾아서 조금, 저기서 찾아서 조금 이런 식으로 계속 신경 써서 바꿔야 될 부분이 많아서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서 점점 이 유지보수 관리가 힘들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순서를 바꾸거나 버튼이나 어떤 개체의 위치를 바꾸는 작업만 할 때도 분산되어 있는 요소를 찾아서 바꿔야 되는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능을 추가해야 될 경우에는 지금 있는 코드 자체가 좀 최적화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똑같은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필요한 부분 조금씩만 바꾸는 좀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리팩토링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건요,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기법에서 얘기하는 리팩토링은요, 결과의 변경 없이 코드의 구조를 재조정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편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버그를 없애는 기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것을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면요, 이 커서를 이용을 해서 이번엔 제가 직접 코딩을 하는 것이 거의 없이 작업을 했습니다. 커서에서 컨트롤 쉬프트 I를 눌러서 이렇게 컴포저스를 불렀고요. 이 지금 여기 보시는 요 왼쪽에 있는 요 컴포저스 중에 첫 번째 요 리팩토링에 대한 것이 제가 리팩토링을 진행했었던 히스토리가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 지금 제가 당시 진행을 어떻게 했었는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간단하게 코드를 리팩토링 해줘 라고만 얘기를 했고요. 다른 내용 아무것도 없이 지금 보셨던 그 파일을 여기 add를 해서 집어넣은 상태에서 코드 리팩토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바로 이 개선을 위해서 우선은 코드를 4개로 기능별로 쪼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쪼개서 이 파일까지 바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만들어진 파일이 실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상세한 내용이 전부 다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우선은 큰 틀과 구조만 딱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과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 accept를 하면은 제가 accept한 내용으로 바로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면서 파일들이 이렇게 4개가 만들어졌었고요. 파일을 만들어준 이 설명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필요한 추가 구현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기존 코드의 내용으로 다른 로직들을 코딩을 해서 입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코드에 대한 내용을 나머지 부분을 자동으로 좀 구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구현을 한 부분들을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쭉 살펴봤더니 제가 만들었었던 로직 중에 몇 가지 로직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로직을 마저 완성해 달라고 했더니 그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완성을 해줬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제가 실제 코딩을 한 것은 한 글자도 없었어요. 물론
이 구조를 보면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잘 돌아가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좀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필요했지만 실제 하나하나 코딩을 하는 과정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완성된 테스트를 실행을 해달라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런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 사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메시지를 친절하게 좀 알려줬었고요. 요거 실제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요런 순서로 테스트를 해봐라라고 테스트를 하는 방향성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었습니다. 근데 요거 실제로 진행을 했었을 때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당황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그 실행했을 때의 에러 메시지 자체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에러를 수정해 달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조치도 바로바로 해줍니다. 여기서도 봤을 때는 이게 파일은 만들었지만 이 디렉토리 안에 집어넣게끔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좀 메시지가 떴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이 컴포저지를 닫은 다음에 그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디렉토리에 다 복사를 해 넣었습니다.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다 집어넣었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명령어도 바로 똑같이 실행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에러가 발생을 해서 그 에러에 대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정한 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최종 파일이고요. 이 최종 파일이 결국 이 4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고 지금 봤을 때 이미지 저지 리팩터리라고 되어 있는 이 폴더 안에 이 4개의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요 메인에서는 굉장히 함수가 단순화되어 있고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GUI 파일에만 들어가 있고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지 프로세서에 대해 해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상수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config.py라는 형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목적에 맞는 부분만 조금씩 바꾸면 되게끔 이렇게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보수가 훨씬 편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요.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요. 코드 내에서도 이와 같이 이제 변수들도 parameters라는 이런 식의 변수를 따로 선언을 해서 그 안에서 훨씬 더 변수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코드들이 상당히 많이 합쳐지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있는 그 GUI를 꾸미는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케이스별로 요 똑같은 내용이 3줄이 반복해서 들어가고 바뀌는 부분은 요 프레임에 대한 부분만 살짝 바뀌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좀 그렇게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쓸데없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이 부분은 계속 추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바꿔진 코드에서 보시면 GUI 안에 컴팩트하게 정리가 되어서 여기 보시면 3줄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요. 만약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if else에 여기 else if로 한 줄만 더 추가를 하면은 이 부분이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코드가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실질적으로 제가 했었던 내용, 이 코드 제가 실질적으로 했었던 히스토리에 따라서 커서의 컴포저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훑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커서를 사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상세한 코드를 입력하지 않고 대화창에 업무 지시를 하는 것처럼 무얼 해줘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서 이 완성된 형태로 잘 돌아가는 코드를 만들었다는 거, 그 점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나누어진 코드에서 메인에서 실행을 하면요, 앞서서 보셨던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GUI가 뜨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들 또한 완벽하게 동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커서에 들어있는 컴포저즈라는 기능을 통해서 말 그대로 if 코딩, 내가 직접 코드를 짜는 것은 단 하나도 하지 않고 AI에게 내가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원하는 산출물을 얻어내는 if 코딩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이 커서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부분은요,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다룰 때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 이 구조를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을 팔로우를 하는 부분들이 다른 AI 툴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잘 해주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 거는 개발자들보다 비개발자들이 정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때 생각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